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하루입니다. 양시장이 함께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0.7% 강세, 코스닥은 1.3% 오름폭으로 함께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잠시 후에 중국 증시 마감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잠깐 살펴보고 올 텐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이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약보합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0.1% 오른 3,131포인트, 그리고 항생 지수는 0.69% 오른 37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북미 정상회담의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외신은 회담의 취소로 북한 제재가 이어진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득을 볼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말 사이에 회담의 재추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회담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으나 증시를 이끌 모멘텀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한 휴장이 겹쳐서 당분간은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특징주로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자회사를 통해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레노바가 있었습니다. 레노바는 지난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69% 감소하는 등 최근 9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노바 그룹은 2013년 항생지수에 처음 편입되었는데 다음 달 초 항생지수에서 퇴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여부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 부동산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오마이 주식에서는 오늘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아임요원 스탁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그 전에 좀 앞서서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은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건설주들부터 철도주들, 관련 철강주들까지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 로템도 상한가, 현대건설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증권주들 흐름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키움증권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오름폭으로 6%대 강세 맞췄 고요. NH투자증권도 4%대, 한국금융지주도 4% 동반 강세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흐름은 오늘 경협주들에 좀 맞춰져 있던 하루입니다. 또 이 중에서도 오늘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폭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서희건설도 8% 오름폭 이어갔고요. 인선 ENT도 8%에 가까운 큰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오늘 이어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오늘 공감 토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 주식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 상담 고민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경협주들 관련한 질문들도 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효성 ONB라든지 동방아그로 오늘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오름폭 이어갔던 종목들 오늘 질문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낙지도 네, 이제 오마이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아임리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그 네. 앞에 국회 앞에 좀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차로가 지금 통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네, 기분 그렇습니다. 좋게 네. 이번 주 출발을 했는데,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오늘은 그거 하나 빼고면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밀당이 이제 끝나고 네. 이제는 로맨스만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장밋빛 미래가 지금 뭐 앞에서 오늘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말 예전에는 뭐 상한가가 뭐 50개, 60개가 정말 많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30%로 바뀌고 난 뒤로는 하루에 상한가가 하루에 뭐 3, 4개, 4, 5개 이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한가가 60개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엄청난 흐름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어떤 테마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테마는 엄청난 플로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흐름이 좀 많이 도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건 긍정적인 이슈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업종별로도 뭐 비금속이나 건설, 기계, 뭐 철강 등의 이런 이슈들 어떻게 보면 다 남북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오늘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앞으로 또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좋은 호재 속에 오늘도 시장이 빨간불을 켜줬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경협주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부터 시작일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일지 궁금한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시작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은 어떤 이슈였냐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뒤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건 이제부터는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더 많이 될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아닌가라는 것. 즉 그동안 올라왔던 것만큼 한 번 더는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보지 말자.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 경협주들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공감 토크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마이주식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북 경협주들의 부활, 랠리는 지금부터일까요?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기대로 남북 경협주들이 급 반등하면서 시장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경협주들의 반등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료 소진과 실제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한 투자 전략도 오늘장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이슈에 따른 이 경협주들의 흐름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롤러코스터가 정말 심했다라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것부터가 얘기했으면 고위급 회담을 우리 표급 자꾸 이러면 안 해라고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 자꾸 이런 훈련하고 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카운트 펀치는 뭐였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거 안 해! 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바로 우리 뭐 북한은 위대한 기회를 잃어버렸다, 여러 가지 이슈를 나타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남과 북이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거, 예전 같으면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남북 정상이 그렇게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좀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좀 만나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콜을 외쳐주면서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바로 가서 만나는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쉽게 우리 사람들하고 야 우리 약속 정해잡고 야 갑자기 번개 한번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이 만났다라는 거. 그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가 내려놓겠다. 그러면 경제 지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조금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즉 시기가 바로 우리는 핵을 포기했는데 경제적으로 지원 안 해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국에서 좀 반대. 우리가 경제 지원해 줬는데 너희 애들이 갑자기 핵을
포기 안 해버리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잖아라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들 얘기를 해보면 이 그 공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핵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씩 아마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제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출렁 거리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지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자, 있을까요? 업종으로 하면 가장 먼저 네. 우리가 도를 그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 많이 낙후돼 있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뭐 풍계리 그런 폭발시킬 때 보셨죠? 몇 시간 걸립니까? 뭐 거의 뭐 하루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하루가 걸려서 지금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치컥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통일호 뭐 이런 비둘기호 이런 거 우리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추억 속으로 다 사라졌던 이런 기차들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30km로 달릴 수 35km 이 정도밖에 시속이 안 나는 걸로 지금 현재 운행이 된다. 그리고 단설입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률 같은 경우도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해야지 최종적으로 되는데 그게 먼저 갖춰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도로가 깔려야 된다, 철도가 깔려야 된다. 이게 먼저다. 기반 시설이 먼저 깔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입니까? 실제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다 뻗어가는 형식입니다. 아마도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을 중심으로 도로가 뻗어갈 거고 지금 현재 경제 건설에 대한 이런 이슈는 아마 H건설에 대한 H라인, 우리나라를 H라인으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래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건 시멘트 얘기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쪽 그리고 토목 쪽 하면 뭐 삼부토건이나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북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 인력입니다. 인력이 베트남보다도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답니다. 그만큼 많은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낮춰야 되고 북한에서는 많이 들어올수록 좋아지는 거 뭐 돈을 벌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국에 어떻게 보면 공장이 많이 건설이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인력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인력 그리고 또 천연 광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히토류 같은 경우나 어떤 새로운 천연 자원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의 뭐 우리나라는 10% 정도 매장돼 있다면 지금 현재 북한은 90% 이상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을 더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즉 4차 산업혁명까지 어떻게 보면 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장을 짓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주를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페이스북 라이브 창에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장 그렇습니다. 상한가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한 분이 현대건설을 금요일에 매수를 했어야 됐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좀 있을까요? 그때까지는 정말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손바닥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혀 버렸잖아요. 금요일 날은 네. 그렇게 됐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사실은 불확실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남북 경협주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네. 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알려줬나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좀 그런 모습이 네. 많이 나왔긴 했다라는 거.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모습 그동안 현대건설이나 건설주들의 대부분이 해외 쪽에 조금 문제가 좀 많았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들은 더 위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제부터가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아마 오늘 한 20%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래 밸류에이션의 적당한 가격 그리고 오늘부터 10% 정도 오는 거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분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6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금요일에 담아줬던 외국인과 기관이 팔지 않아서 이런 상한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주셨는데 수급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는 실제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우리가 31일이 되면 MSCI 지수의 1차 편입이 끝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좀 계속해서 팔고 나가던 이런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가 지금 현재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로 돈이 많이 즉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플레이였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바이오로 갔다가 바이오가 좀 죽고 나서 어디로 바로 이 남북 경협 쪽으로 쏠렸었는데요. 이게 다시 아마도 외국인들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남북 경협주도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현대건설에 기계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매수가가 18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현대건설 기계요. 네네. 20% 비중인데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현대건설 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장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계속해서 위로 움직이며 계속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굴삭기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답니다. 실제 뭐 4월, 5월 달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아주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16만 원대가 바닥입니다. 바닥권이고요. 지금 현재 윈라인 한 19만 원대가 지금 현재 윈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을 보았을 때는 여기를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위 상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멈춰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들 다시 한번 레벨업이 여기서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기계 살펴봤습니다. 다른 한 분은 경협주도 이제부터는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선별이 많이 필요한 단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정말 그냥 카더라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실제적인 수혜가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여기서도 많이 더 움직여 줄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기계 관련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요즘 DY 파워도 긍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랑 같이 엮어서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뭐 기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하나에 다시 건설을 하기 위한 이런 흐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당연스럽게 건설도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굴삭기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할 때 당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신흥국이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경기가 막 좋아진다는 이런 느낌은 사실은 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정말 많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이 말은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굴삭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흥국도에서 계속해서 굴삭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더 레벨업이 더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비료주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질문이 올랐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인데 대표적인 효성 OMB라는 종목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비료주들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같이? 자, 우선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도까지는 좀 물음표가 달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먼저 사실은 농약이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비료들도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장은 아닙니다. 대장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현대건설이 무조건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먼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꽃은 인프라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게 효성 OMB나 이런 기타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협주들에 대한 질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전지에 대한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를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제약주들이나 경협주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크게 올라주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LNF, 에코프로 다 같이 오르던데 네,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최근에 뭐 2차 전지는 뭐가 풀리고 있습니까? 중국 쪽에서 야, 너희들 거 오케이 너희들 보정 오케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LNF, 에코프로, 포스코켄텍이 다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NF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좀 같이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의 차에 만들 때 배터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양극재, 음극재 이 라인들, 바로 이 양극재 부분에 바로 이 에코프로와 LNF 같은 경우 실제로 돈을 버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들은 숫자도 같이 동반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아직 우리 도로에 지금 현재 2차 전기차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한 대도 못 본 것 같고요. 상당히 네. 한 달에 한 대당 볼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즉 아직까지 펼쳐질 게 훨씬 더 많고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이런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여러분들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밸류에이션을 찾아봐 버리면 주가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는 한 42,000원 언저리까지는 네.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42,000원대까지 네, 네, 한번 그렇죠. 지켜보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케미칼에 대한 질문 한번 볼게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하나케미칼은 주가가 좀 많이 네. 힘든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유가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입니다. 근데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빰빰빰빰 밑으로 좀 많이 크게 내려왔다라는 내렸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 가까이가 내려왔는데요.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동 쪽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야 잠깐만요, 잠시만 멈춰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산을 계속해서 강요를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국가의 이런 것을 상장을 시키기 위한 방언도 있었다라는 거 얘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도 야 우리 좀 증산 좀 하고 싶어 이 정도 많이 팔고 싶어라는 얘기. 그리고 셰일가스나 이런 데서도 야 우리 열심히 더 팔 거야. 우리 열심히 계속해서 셰일가스 만들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유가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셰일가스의 BEP 정도 언제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경기가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수급에 의해서 조금씩 잡아주고는 있지만 다시 내려오긴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케미칼이 올라가는 부분은 뭐였냐면 태양광에 대한 이슈. 근데 돈은 실제로 버는 건 어디였다? 화학적 분야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화학적 분야에서 돈을 야 이거 안 벌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다시금 돈을 벌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다. 즉 앞으로의 흐름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롯데케미칼이랑 대한유화의 오늘 반등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는 질문이 왔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네. 앞에서 내용 비슷합니다. 결국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 그동안은 원재료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숫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원재료가 올라가면 가격으로 네. 많이 전가를 시켰어야 되는데 전가를 그렇게 빠른 시간에 전가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은 운명이 나와야 된다. 즉 양봉이 하나 정도 더 나오고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추세가 좀 바뀌었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유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유가가 조금만 내려와 준다면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 더 좋아질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근데 유가가 별로 좋지 않아 버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는 단계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국제유가 흐름과 함께 이 화학주들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코바이오 한번 볼게요.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을까요? 자, 우선은 바이오가 지금 현재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되면 어느 정도 이제 3차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3차 감리위원회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아마 땅 때려줄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바이오의 악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한 9,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9,000원에서 계속해서 좀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한 11,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그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즉 박스의 흐름에서 어디 위아래 지금 현재 딱 가운데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000원과 그리고 9,000원의 사이 정도에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 라인 우리 고객님이 사신 가격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모습은 나올 것 같다. 단 중요한 게 9,000원 선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손절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한번 볼게요. 면세점 관련해서 네, 주가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면세점에 대한 이슈가 엄청 네.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더 위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출입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 전면적으로 야 이제 한국 가서 놀아 이거 아직 아닙니다. 근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갤러리아가 우리 서울 쪽에서는 좀 고급 그런 브랜드처럼 실제로 대전 쪽에서도 아주 좀 고급적인 이런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면세점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정도 라인이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5만 원 언저리에 있을 때는 네.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중국인들이 뭐 아마도 대규모로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3분기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뻥 터져서 명동이 샹샹 네. 샬라샬라 바로 저희도 샬라샬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 아주 그레이트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나왔긴 했지만 이게 가만 계속해서 네.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기 사이클이 지금 좀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산업재에 대한 이런 업종 이익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중국 관련 이런 소비재 관련주들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국내 뭐 정치적 이슈는 아마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3 선거만 끝나면 그동안 규제 업종으로 좀 많이 묶였던 이런 종목들도 그때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할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 3분기 실적 호조가 되는 예상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팀장님과 오늘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최창윤 키움증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